제 아이는 한 명인데 생일이 두 개라고요? 미국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보는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들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995년 1월 1일 오후 11시 30분에 태어났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1995년 1월 2일 오후 1시 30분이더라고요. 이거 뭐가 맞는 거지? 그때는 단순히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별 문제 아닐 거라 생각했던 게 나중에 화근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이민 와서 남편과 함께 어렵게 정착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째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당시에는 정말 기뻤죠.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고 동시에 부모가 한국인이니까 한국 국적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복수 국적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때는 몰랐지만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출생신고를 할 때부터 시작됐어요. 미국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에는 1995년 1월 1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한국 영사관에 신고할 때는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당 직원이 설명하더라고요. 미국 현지 시간 1월 1일 23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1월 2일 13시 30분입니다.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1월 2일로 등록됩니다. 그때는 뭐 하루 차이가 뭐 대수냐 했죠. 정말 무지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죠. 미국에서는 1월 1일생으로 등록했는데 여름에 한국에 가서 한국 학교에 전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 생년월일이 왜 다른가요? 한국 학교 담당자가 의아해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1월 1일이고 한국에서는 1월 2일인데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설명하기가 정말 난감했어요. 시차 때문이라고 하니까 더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각종 서류마다 생년월일이 다르게 기재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서류는 1월 1일, 한국 서류는 1월 2일. 같은 아이인데 서류마다 생일이 달랐어요. 더 큰 문제는 청소년이 되면서부터였어요. 미국 여권에는 1월 1일로 되어 있고 한국에서 발급받은 여러 서류들은 1월 2일로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별 문제 없겠지 했는데 정말 큰 문제였어요. 고등학교 때 가족여행으로 미국에 들어가는데 공항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이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보니 입국 심사관이 의심스러워하더라고요. 이 사람 생년월일이 왜 미국 기록과 다릅니까? 아들이 영어로 시차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별도 사무실로 불려가서 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어요. 결국 출입국 기록을 대조해서 풀렸지만 정말 식은땀이 났죠. 그 일 이후로 미국 갈 때마다 불안했어요. 매번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학 진학할 때였어요. 아들이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데 한국에서 받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미국 시민권 서류의 생년월일이 달라서 큰 문제가 됐어요. 대학 입학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난감했죠. 공증받은 번역 서류를 제출하고 시차로 인한 차이라는 설명서까지 첨부해야 했어요. 어떤 대학은 아예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생일 때문에 서류 문제 얽히면 매번 쉽지가 않네요. 아들이 하소연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처음에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서 아이가 평생 이런 불편을 겪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때서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요. 한국에 있는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았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요즘 정말 많아요. 해외 출생 복수 국적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죠.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해결 방법은 의외로 명확했어요. 한국의 생년월일을 미국에 맞춰서 정정하시면 됩니다. 미국 기록은 바꿀 수 없으니까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를 1월 1일로 변경하는 거죠.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시차로 인한 불일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거든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그리고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서, 시차로 인한 생년월일 차이 설명서와 그동안 겪었던 불편함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서류 준비부터 번역, 공증까지. 정말 번거로웠어요. 가정법원에 정정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죠. 혹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다행히 담당 판사님이 상황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해외 출생으로 인한 시차 문제는
충분히 정정 사유가 됩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정말 동일 인물이 맞나요? 그리고 미국 출생증명서가 정확한 건가요? 마지막으로 다른 이유는 없고 순전히 시차 때문인 건가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어요. 증빙 서류도 충분히 준비했고요.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보통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도 아들은 각종 서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었어요. 인턴십 지원할 때도 장학금 신청할 때도 매번 설명해야 했거든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2개월 반쯤 지나서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정이 허가됐다는 소식이었죠. 축하드립니다. 생년월일 정정이 승인됐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이제 한국가족관계등록부도 1월 1일로 변경되고 주민등록번호도 새로 발급받게 됐어요. 정정 허가가 나온 후에도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발급받았던 각종 한국 서류들도 모두 재발급받았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꽤 들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이 됐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정정 후에는 정말 편해졌어요. 미국 입국할 때도 더 이상 소명할 필요가 없고 각종 서류 신청할 때도 생년월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아들도 정말 좋아했어요. 이제 서류마다 생일이 달라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취업할 때도 결혼할 때도 앞으로 아이를 낳아서 각종 신청을 할 때도 문제 없을 거예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해외 출생 복수 국적자들은 생년월일 시차 문제를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처럼 나중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말이죠. 둘째, 법원 정정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다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해 주더라고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했으면 훨씬 오래 걸렸을 거예요. 넷째, 미리미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해결했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시차 문제는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미국 동부 시간과 한국 시간의 차이가 14시간이어서 미국에서 밤에 태어나면 한국에서는 다음 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월 1일 23시 30분 출생은 한국 시간으로는 1월 2일 13시 30분. 이런 경우가 정말 흔하더라고요.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서부 시간 1월 1일 20시 30분 출생은 한국 시간으로는 1월 2일 13시 30분. 시차가 17시간 차이 나니까 더 자주 발생하죠. 실제로 겪어본 정정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기본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먼저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다음으로는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준비하시고요.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문이 필요하고 한국과 미국 여권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부정정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해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신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면 신청이 인용되면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평균 소요기간은 2, 3개월 정도예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거주지 관할 시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합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면 한국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정정됩니다. 이후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시구청에서 재발급받고 주민등록증, 여권 재발급을 변경된 생년월일을 반영하여 받아야 합니다. 금융기관 학교 등지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미국 여권 정보 변경은 필요한 경우 국무부 절차에 따라 수정하면 됩니다. 제가 경험하면서 알게 된 주의사항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시차로 인한 생년월일 불일치는 충분한 정정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해요. 동일 인물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고 시차로 인한 불일치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불편 사례들을 증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양식 작성이 아니라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 정정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복잡한 절차이므로 변호사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지금은 정말 편해졌어요.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도 전혀 문제 없었고 최근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도 서류상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특히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외에서 출생한 복수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미국과 한국 서류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나, 마지막으로 출입국이나 각종 서류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아이가 더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해결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실수하면 오히려 더 꼬일 수 있거든요. 해외 출생 복수국적자의 생년월일 시차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에요. 아이의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미국 현지 시각과 한국 시각의 차이로 인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불일치는 학교 입학, 금융거래, 여권 발급,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일인임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필요한 불편 없이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미리 챙겨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사연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